이 과정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중요하다는 점이죠. 이 과정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막대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 중경외시 라인 중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주로 많은 선호하는 대학교 중 하나인 한국외대 2025학년도 어떤 변화가 있고 한국외대는 서류평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내신이 부족한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한국외대를 합격했지 그런 학생들의 서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도 지금 전년도와 좀 많은 차이점이 있죠. 지금 2025학년도가 매우 입시가 좀 혼란스럽죠. 당연히 의대 증원이라는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제 무전공 선발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년도와 차이점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이 있죠. 자, 글로벌 캠퍼스 자연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국수영탐 1개 3, 거기 하나 3, 그다음 한국사가 응시였었는데요. 자, 국수영탐의 한국사가 4등급 이내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정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변경이 있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1단계가 원래는 서류평가 100에 그다음에 2단계가 원래 면접이 있었죠. 근데 2025학년도는 무조건 서류평가 100%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정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이미 역량이 다 드러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코딩이라든지 그다음 알고리즘이라든지 인공지능 활용이라든지 이런 점들 같은 경우 해가지고 아이들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코딩과 알고리즘을 매우 깊이 파고들었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죠. 논술 80에 학생 교과 20이었는데 논술 100%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논술에서 지금 종종 많이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 20이나 교과 30에 논술 70, 80이라고 했으면은 일반고 아이들은 일반고 아이들은 보통 이제 3등급 대 아이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 논술을 지원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교과 20는 교과 30 있는 데를 지원해.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4등급, 5등급 때 된다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논술 100%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아니, 한국 외국에도 논술이 100%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가 신설이 변경이 있어요. 서울 캠퍼스 자유 전공 학부가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 변경이 있는데요. 자,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자유 전공 학부가 자유 전공 학부 이런 변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전공 학부나 자율 학부 이런 것들은 저는 무전공이죠. 근데 지금 2025학년도 여러분들 저 수시카드를 지원하실 때 분명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뭐 하자면 무전공도 분명 지원하실 거라는 말이죠. 무전공으로 지원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 대신 그런 아이들 내신 등급은 괜찮아. 그 다음에 수능 쳐도 자신 있어. 그런 아이들 분명 무전공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대학교를 올리기 위해서 무전공으로 지원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전공이란 카드는 무조건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이 이제 서류 100일자 아니면 거기 학생 교과 100일자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겠죠. 서울 캠퍼스는 2합 4고 글로벌은 1개 하나 3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국 외국어대학교 자,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먼저 한국 외대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류형과 면접형의 서류 반응 비율이 틀립니다. 먼저 서류형 같은 경우 학업 역량 많이 봐. 그래서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평가하고 있고요. 면접형은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자, 먼저 서류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 한국 외대만 떠나서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류형 면접 없이 서류로 지원하겠다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은 자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본인이 내신은 자신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내가 면접의 기회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류형을 회피하고 면접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평가하고 학업 태도, 학업 성취도, 탐구력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변별력가 발생하는 것은 탐구력에서 변별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외대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내신이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구력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죠.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학업 역량의 탐구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상기만 분석 한번 해보세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탐구력이라고 하면 진로 역량과 관련된 탐구력만 보여주는 걸 착각하는 게, 물론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탐구력도 중요한데 진로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학업 역량 탐구력이 나오는지 이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변별력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종종 그러고, 이상하다. 제가 나름대로 탐구력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런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탐구력이 진로 쪽만 만들어졌지, 학업과 관련된 탐구력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한 노력인데, 지적 호기심 말 그대로 교과 수업 내에서 어떤 수학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물리 개념이 어떤 화학이나 어떤 생명의 현상에 관련돼서 그냥 학업적인 탐구력을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여기에서도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외대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외대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아주 알맞게 선택해서 이수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들어가죠? 본인의 전공에서 요구하는 어떤 좀 심화 그 과목 같은 거,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과목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도 나쁘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한데 무엇에서 또 변별력이 발생한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에요. 아까 학업 역량에서 변별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구력이고, 진로 역량은 뭐라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 변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라고 나와. 즉,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중요하다는 점이죠. 이 과정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쭉 나온 아이들 굉장히 유리해. 즉,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기록부는 따로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고1, 고2, 고3 모든 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창체 활동과 과세특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창체 활동과 행특과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심화 과정에 계속해서 심화 과정을 보여주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 진로 탐색 과정이 여러분들의 잘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수행평가를 했단 말이야. 어떤 뭐 독서 활동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더 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스탑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항상 그 수행평가 이후 추후 활동을 위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하고 나서 그 수행평가 이후 호기심을 갖고 또 깊은 과정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생활 기록부 진짜 퀄리티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서연고 서성한 정말 내신 1.5등급까지 뒤집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변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외대를 준비하는 고3이라면 지금 아직 시간 늦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보완해서 상위부 퀄리티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과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다음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 역량을 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외대 면접평가는 어떻게 하고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학업 역량에서는 이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점 좀 잘 보셔야 돼. 보통 이제 면접관은 그래, 어떤 뭐 수학이라든지 어떤 뭐 아니면 또 사회라든지 아니면 뭐에 관한 무슨 개념에 대해서 물어봐. 뭐에 대해서 뭐 무슨 활동 하셨네요? 라고 뭘
뭐에 대해서 발표했네라고 하면은 그 발표에 대해서 본인이 뭐 그런 질문은 그 발표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 향상됐고 어떤 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생활 기록부에 나온 것만 발표한 학생들에서 생활 기록부에 나온 건 발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면접관은 여러분들 서류 생활 기록부가 앞에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 그 보러 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생기부 분석 다 끝났어. 근데 생기부 분석이 다 끝났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럼 재미없어요. 그러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업 역량에서는 그런 질문 같은 게 면접 질문에서는 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단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어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진로 역량은 40%인데 이제 진로를 섬기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점은 이제 꼬리무기 질문이죠.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꼬리무기 질문 지을 뭐 계속해서 꼬리무기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진로 활동 그다음에 아니면 동아리 활동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과세 측에서 꼬리 물고 지금 나오게 또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공동체 역량 20%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 역량 파악의 인성을 파악하는 것은 왜냐 팀원으로 있어서 한 팀원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도 있고 한 팀원을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 점을 본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다양다양 있는데 인성 같은 질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 인성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관점에서 그 면접 질문 접근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면접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그게 한국 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외대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나라의 뭐 제가 특별한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물론 저 어문결로 유명하죠. 하지만 거기 외대 같은 경우는 어떤 해당 나라 정치, 경제, 사회부나 역사 등 다양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대를 컨설팅을 하면서 외대 생활교육을 쭉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고3 때 한다는 건 좀 약간 좀 맞지가 않아. 고1, 고2 때부터 특히 적어도 고2 때부터 본인이 관심 있는 그 계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갈 때 외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외대에서 요구하는 서류 평가에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외대에 올해도 정말 많은 학생들의 좀 문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외대에서도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지금 외대가 분명히 목적이라면 지금 바로 생활교육을 점검하고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